제주에서 완도로 가는 이 가페리호를 타고 지금 여기서 이 가페리호의 멀미에서 마지막 끝 부분 2층인가요?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층이 있고 이런 배를 오늘 아침에 일찍이 나의 조그마한 자가용을 또 같이 함께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번 일정은 한 2주간 정도를 계획을 잡아서 이달 말까지 해서 또 전국을 향해서 우선 완도에서 목포 쪽으로 쭉 군산 이렇게 해변으로 일단 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은 또 청주 천안에 세미나가 있어서 세미나를 토요일과 일을 하고 다음은 이제 주말에 우리 딸들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누리고 추석 때는 만나지 못했지만 또 이렇게 추석 후라도 내가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서 그냥 어디든지 다니다가 피아노 조율도 할 수 있고 또 건강에 대해서 심혈관 질환 또 인슐린 저항성 조금 전에도 이 배에는 1등칸, 2등칸, 3등칸 또 지하 쪽에는 차를 선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등칸으로 했습니다. 경제도 그렇지만 또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시끄럽고 하는 건 있지만 그런 것이 또 여행의 낙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3등칸으로 해서 제주에서 우리 제주 도민은 또 한 10% 20%인가요? 이렇게 할인이 되기 때문에 3만원짜리가 얼마야? 그것이 또 뭐 2만 한 6, 7천원 밖에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고 목포도 뭐 한 3만원 정도면은 제주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 되는 분들은 일단 배편으로 해서 움직이고 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비행기도 비수기 때는 아주 값싸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배편으로 차를 갖고 한다면 또 내 자가용차는 소형이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차하고 내일하고 하기봐야 차도 한 10만원 정도 하면 되고 비싼 거는 10몇만원, 15만원, 또 17만원 이렇게 되겠지만 좀 큰 차, 대형차는 그러나 이 저거는 소형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완도로 가기 전에 이제 섬들이 많고 지금 배가 굉장히 또 속력을 내면서 가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에어컨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람 소리가 아주 이쪽으로 계속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음이 심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뒤쪽에는 말하자면 이제 방파제 같이 한 척이 더 있기 때문에 내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선박에서 뭐 파도가 큰 파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통통통통하고 다리 떨리는 정도의 것이지 멀미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에 추저도 갈 때 그때는 한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미를 많이 했는지 굉장히 참 구토를 하고 참 욕을 많이 받는데 그때는 제주도에서 또 그 추자도에는 또 피아노 조율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시에 있는 조율사들을 이렇게 물색을 해서 한 번씩 초청을 하는데, 그때도 한 번 1박 2일을 하고 뭐 하니까 제법 많이 이렇게 거기 또 권사님 한 분이 여기저기 교회들에게 수소문 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해서 피안을 여러 대 조율하고 이렇게 오기도 했지만, 참 배가 좀 작은 데는 굉장히 혼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또 날씨에 따라서. 또 섬에서 자주 다니는 사람은 아주 처음부터 요령껏 배를 타자마자 한쪽으로 저를 눕습니다. 누우면은 아무래도 좀 휘청휘청 하더라도 멀미가 덜하죠. 그런데 초보자들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휘청휘청 하면서 그냥 앉아 있거나 또 이렇게 서서 또 움직이다 보면 굉장히 멀리가 심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건강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좀 전에 그 호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선전 광고를 보니까 여자들은 조기 검진 암을 유방암이라든가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해서 조기 처리해야 될 것이라 하는 저렇게 이제 언론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또 그렇게 해서 또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늘 질병 속에서 혹시 내가 무슨 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늘 그렇게 하면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모르는 시절에는 염려 걱정 속에서 매년 한 번씩 내시경을 해야만 내가 혹시 위장에 암이 생긴 것은 아닐까,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몸이 자꾸 힘들까, 나는 왜 저런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건강한 사람들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저런 사람같이 건강하지 못할까, 운동선수들 보면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는데 나는 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그런 건강 염려증이 참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지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2지장 개양에 또 시골에서 또 먹는 음식들이 다 변변찮잖아요. 그저 뭐 밀가루라든가 그냥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편식된 이런 영양을 먹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12지장이 위 개양이 안 생길 수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런 속에서 내가 대학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것을 미리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제대로 코치를 해준다면은 이것은 평생을 두고 참 건강을 누릴 수 있는데,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미리 알고 한다면은 병원의 의사가 사실상 병원에 어떤 그런 것들이 큰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시책상 또 정책상 또 많은 또 제약회사라든가 또 병원이라든가 또 의과대학이라든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또 거기다가 돈 있는 분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광고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광고를 의존하다 보면은 광고에는 현대의학적인 처방을 강조하지 또 대체의학이라든가 민간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잖아요. 간혹 나올 때 있지만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말 대체의학이나 동종요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대의학이 경제적으로 모든 상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국민들은 오직 그쪽으로만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 중에서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이해춘 뭐 저 같은 나이 또래는 이해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아주 그 코미디들을 많이 움직이는 그 소위 그 아들들인 같은데 그 아니지 그 뭐 누구냐 하여튼 그 아들 때인데 굉장히 젊을 때는 날씬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비만해요. 비만한 속에서 그래도 뭐 이렇게 광고 모델로 이렇게 나와서 움직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저런 분들은 지금 고혈압 당뇨약을 다 먹겠구나.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또 후유증, 또 부작용에 많이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57세의 그 야구 선수, 유명한 야구 선수던데 갑자기 심혈관으로 그 질환으로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심장 질환은 쓰러져 버리고 갑자기 그렇게 되면 갑자기 천국이나 지옥을 가야 돼. 그 정도로 위급한 것이 심혈관 질환. 전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사망률이 높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여러 가지 독소가 많아서 그런지 저기 암 검진을 하면서 또 병원에 검진을 자주 하게 되면은 방사선이라든가 모든 또 피폭되는 게 또 많잖아요. 또 자주 하면 또 그 건강 염려증에서 또 약물을 먹지만, 약은 필요할 때 한 번씩 어쩌다 하는 것이지 계속 들어가면 그거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이물질일 정도가 아니라 바로 독이잖아요. 그 독이 오히려 부작용으로 진짜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 현대 의학이 아니고 동정요법으로, 현대학은 대증요법이라 하잖아요. 드러난 증상만 치료해서 완화시키는, 억제시키고 완화시키고, 그래서 심장 고혈압에도 어쨌든 혈압이 많이 뛰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심혈관의 작동을 좀 약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 뭐 칼슘 차단이라든가 뭐 베타, 우리 또 이런 신장의 콩팥의 기능들의 어떤 좀 약화시킨다거나, 또 심혈관의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뇨 같은 것도 인슐린 것은 맞고 하지만은 사실상 제2형 당뇨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하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천적인 것과 같이 인슐린 부족하다 해서 인슐린 부족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슐린 저항성으로 봐야 될 것인데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암이 많고, 암이 많은데 암도 이제까지는 유전자에 의한 병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유전자의 집안에 암이 있으면은 암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부모가 뭐 유방암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미리 그것을 절제한다든가 뭐 이런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발견되면서,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또 평생을 두고 잘 관리하는 사람은 더 건강하게 누릴 수 있더라 하는 통계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에 편견되어서 내 몸의 건강 염려증으로 늘 고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눔을 갖고 또 대화도 하고, 또 제주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 치유센터도 하나 만들고, 또 뭐 육지에서도 내가 또 아는 또 여기 저기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해서 요즘 뭐 기도원도 또 수양관도 또 이런 다양한 치유센터를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뭐 대장 청소를 한다거나 다양한 이런 단식이라든가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데 있는데,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은, 내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금식과 단식을 하지 않고도 독소를 뺄 수 있는 이제 강한 섬유질 계통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제가 식초, 효소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 많이 채취를 해서 백야초라고 하죠. 이런 것들 또 활용해서 장내 미생물 복구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물론 프로바이오닉, 프리바이오닉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김치라든가 유산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도움으로 해서 장내 미생물을 복구시키면은 면역의 70%, 80%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기능들이 신진대사가 되는 거죠. 신진대사가 되면 대사 증후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잖아요. 암도 이제 대사 증후군이라고 이제 많이 연구들 하고, 의사분들 중에서는 이제는 그것을 사실화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100%는 아니겠지만 한 90%는 대사 증후군이다라는 쪽으로 후성 유전학적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노벨상 후보자, 노벨상 받은 분들도 그런 벌써 논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얘기를 하면 좋겠다. 내가 역시 나가면 사람 만남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스컴이나 뭐 이런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사람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살다가 뭐 인생에 그렇게 뭐 짧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 관리해서 자동차를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타듯이 할 수